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월 26일 저녁,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탄을 맞은 듯 산산조각난 창문, 종이장처럼 구겨진 프레임이 사고의 심각성을 알려주는데, 승객 3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게서 사고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단은 승용차가 애초에 먼저 1차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미리 났었고, 그 뒤에 전용차로를 타는 버스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약간 언덕이 있고 난 후에 내리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 뒤에서 약간 못 보는 건 있었어요. 버스 운전기사들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가장 큰 것이 다른 이 이동수단에 비해서 이 탑승자 자체가 워낙 많다는 겁니다. 또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어떤 제동 특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치는 사람이나 사상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형 사고로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대형 버스 사고.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 버스 사고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도 사고 날 것 같고 무섭고 다들 안전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니까.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최근 단풍철을 맞아 고속도로 순찰에 특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늘도 그 안전하게 좀 근무 잘 해주시고요. 화물차하고 그 관광버스 행락철이다 보니까 제도하고 단속 활동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의 경우 단속하는 경찰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더욱 놓을 수 없다고 한다. 오늘처럼 날이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런 날은 더 신경 써서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날에는 특히나 신경이 곤두선다는 순찰대.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지켜본다. 점심 드시고 이제 운행하실 때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신고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차가 많이 흔들리고, 차가 흔들린다는 거는 졸음운전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저희 접수가 있는 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순찰을 시작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이때 뭔가를 발견한 경찰관. 그리고는 갑자기 순찰 차량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버스가 1차로 주행하셔서 차선 위반하셔가지고 그거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선을 위반한 버스를 신속하게 따라가 일단 멈추게 하고 차량에 올라타 기사에게 위반 사항을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내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큰 사고는 항상 작은 실수와 안이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깐깐한 단속을 해야만 한다. 버스나 그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작은 법규 위반 하더라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돼서 저희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 사람 잡는 흉기라는 오명까지 붙은 대형 버스.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최근 대형 버스의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버스 기사들의 음주 및 졸음운전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들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이제 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사고 위험이 많은데 이제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뭐 안전 조치라든지 승객 구호라든지 또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또 뭐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많죠. 이곳은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 하루에도 수많은 버스와 승객들이 바쁘게 오고 가는 곳이다. 이때 버스에 올라타는 한 남자. 그런데 이 남자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타자마자 자리에 앉지는 않고 버스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차량의 구조는 물론 기상망치와 소화기의 위치 및 개수 등을 확인한 후 자리에 앉는 남자. 아무래도 평범한 버스 승객은 아닌 듯 보인다. 이때 차량에 올라탄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안전승무원이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국민안전승무원? 소화기나 안전망치 확인하셨나요? 네, 소화기 앞뒤에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안전망치는 양쪽에 사이사이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아, 네.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혹시 버스 회사 관계자세요? 아니요, 저는 일반 승객인데요. 아니, 근데 안전승무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안전승무원은 여기 3번 자리에 앉은 사람을 말하는데 기사님이랑 같이 안전운행을 돕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지난 7월부터 시범 도입된 고속버스 국민안전승무원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 운행을 돕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국민안전승무원에 참여한 승객에게는 고속버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예매를 하려고 핸드폰을 보니까 3번 자리를 눌렀는데 국민안전승무원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참여하시려면 좀 귀찮기도 하시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마일리지를 준다는 혜택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사님이랑 같이 안전을 위해서 동참하고 주체로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을 출발해 부산과 강릉, 광주로 향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3개 노선에 시범 도입된 국민안전승무원제.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 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예매한 승객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승무원이 되면 일단 기사님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전방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바로 고지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시 비상망치나 소화기 등을 사용해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데도 도움을 줘야만 하는데 여러분 하차해 주세요. 항공사의 비상구 좌석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늘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효원 씨. 평소 같으면 잠을 자던지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책임이 막중하다. 좀 귀찮을 수도 있는 자리. 하지만 덕분에 본인 역시 많은 걸 다시 배우게 됐다고. 버스 내에 소화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안전망치도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같이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런 뿌듯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운전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조심하게 되고 혹시 이래 사고나 뭐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민안전승무원제가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특히나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 제도가 안착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큰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40명 이상이 탑승을 합니다. 근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 명이 안전요원이 좀 더 보완을 해주고 안전하게 유도를 해준다든지 또는 탈출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또 소화기 위치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가지고 와서 도와준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골든타임에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후 점차 노선을 확대해 도입할 예정인 국민안전승무원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안전승무원에게는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 단계 때문에 마일리지 정리만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정착화가 되면은 요금 할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